어우. 오늘 밖에 후덥지근해. 그치? 이 비가 오던가 안 오던가 후덥지근하던가. 빡세다. 자, 페이지 과제가 173부터니 173쪽에 틀린 거 있니? 채점 매봐라. 다 맞았어. 너무 잘했어. 혹시 웅찬이 틀린 거 있으면 같이 풀어보자. 여기 다 맞았어? 여기 틀렸어. 보면은 176쪽부터. 다 채점 냈어? 앞부분 봐봐. 앞부분 틀린 거 있어? 5번 5번 풀어보자. 선우야. 173쪽 5번. 기준면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1kg라는 물체를 자유낙하하였다. 이때 물체가 5m에 도달했을 때, 자 10m에서 자유낙하해서 5m에 도달했을 때, 아이고 5m에 도달했을 때, 미안하다. 이 NG가 아닌데 5m에 도달했을 때,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자. 위에 있을 때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떨어질 수 있는 높이 10m를, 여기서는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떨어질 수 있는 높이 5m가 위치 에너지지, 그렇지?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돼야 돼? 질량 곱하기 중력가스 곱하기 떨어질 수 있는 높이 5m가 돼야 돼. 그래서 5 더하기 5가 10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뭘 구하라 했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래. 어때? 둘이 크기가 서로 똑같지? 그래서 1대1이다. 아니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질량이 얼마래? 질량이 1kg이래. 중력가스도 9.8m/s 제곱이고 5m 떨어질 거니까 49줄이다. 여기도 49줄이다. 알았죠? 둘 다 49줄. 넘어가 봅시다. 175쪽. 틀린 거 8번 풀어보자. 8번 풀어보자. 연중 위로 던진다. 올라간다. 자, 위로 올라가다 최고 높이에 이른 후에 아래로 내려간다. 가부터 다는 물체의 높이에 따라 물체의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이때 가부터 다의 크기를 등으로 나타내보자. 연직 위로 던져 올린, 그러니까 물체가 올라가서 최고점이 도달한 후에 다시 내려오겠다. 알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열대까지를 H라고 합시다. H라고. 자, 그래서 처음에 물체를 던지는 순간, 요 순간, 그러면 요 순간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인데, 모든 지점 역학적 에너지 똑같아야 되지, 그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 없잖아.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야. 자, 나로 가보자. 가는 요 나로 가보자. 나로 가보면 어느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어느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인데, 역학 에너지가 일정한데 어느 지점을 지났을 때 운동 에너지니까 그만큼은 역학 에너지보다 작다. 역학 에너지보다. 자, 다루 보자.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면, 이 친구면은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최고 높이는 속도가 없어. 그러니까 역학 에너지가 똑같네. 크기를 비교해보면 가랑 다는 똑같아. 역학적 에너지로. 그 다음에 나는 작아.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지? 가랑 다는 자리를 바꿔도 돼. 넘겨보자. 선우야, 혹시 질문 해줄 거 있을까? 봐보자. 13번 풀어보자. 13번.
자, 1번. 이 탐구에서 세구슬이 어느 높이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0.6줄이었다면 세구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보래.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역학 에너지는 책을 보니까 0.16줄이다. 맞지? 근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네? 운동 에너지가 0.06줄이래.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얼마나 해야 돼? 0.1줄이야겠지, 그지? 맞지? 그 다음 3번으로 가자. 3번. 질량 1kg의 쇠구슬 기준 면인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다. 이때 높이에 따른 에너지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래. 가장 큰 값은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 그지, 성우야?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크겠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은 걸 찾아보자. 지면 2m. 낙하를 했을 때 모든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자,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게 딱 두 군데 있어. 여기. 자, 최고점 위치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랑 똑같아. 왜냐, 최고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야. 그렇지? 자유낙하 있어. 여기 수직으로 낙할 때. 그지? 자, 그 다음에 최저점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인데 그게 역학 에너지인데 최저점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빵이지. 그지? 그러면 이때 최저점의 운동 에너지랑 역학 에너지 똑같아.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야. 제일 큰 건.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써누야, 질문 있어? 없어? 한 장 넘기자. 한 장 넘기자. 물어볼 거 있냐? 손이 한번 봐보자. 6번. 너 홍찬이는 있어? 없어? 6번. 와, 6번. 세구슬 H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세구슬이 낙하 높이에 따른 낙하 높이에 따른 역학 에너지는 1m일 때 역학 에너지가 2라고 하면 2m일 때도 역학 에너지가 2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였어. 3m일 때도 역학 에너지는 똑같이 값을 하나를 가르쳐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어, 얘들아. 끝났어. 숙제 더 내줄까? 숙제 더 내줄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181쪽까지 숙제를 해와. 182쪽으로 가자. 여기 I 처음이지. 하우. 전자기도 코일 근처에서 자화석을 움직이거나 자화석 근처에서 코일을 움직이면은 코일의 전류가 흐른다. 그런 게 발견돼. 알았죠? 그럼 여기 봐보자. 선우야, 자석이 이렇게 있거든. 자석이 이렇게 있어. NVS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생겨. 신기하지? 그 다음에 자석이 이동하잖아. 코일이 이동하잖아. 이거 쇳덩어리야. 코일이야 이거.
쇳덩어리 코일이 이동하잖아 좌석으로. 그래도 전류가 생긴다. 코일이 가만히 있을 때는 전류가 없지. 코일이 정지해 있을 때는 전류가 안 생긴다. 전류가 안 생긴다. 그래서 코일이 움직이든 자석이 움직이든 전류가 생긴다. 이걸 우리는 전자기호도라고 불러. 우연히 발견한 거야. 알았지? 우연히 발견한 거다. 자, 근데 학교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까지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자. 자, 고등학교 내용까지 들어가 봅시다. 자, N극, S극이 다가오잖아. 쇳덩어리가 있는데, 쇳덩어리가 있으면 여기가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기더래. 맞지? 자, 이번에 SN극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코일에 SN극이 생기더래. 나는 지금 다가왔을 때는 같은 극이 생겨, 반대극이 생겨. 다가왔을 때는 같은 극이 생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N극이 위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S극이 생긴대. 특이하지?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려 했어. 공통점 찾아보자. N극은 서로 밀어당겨. 밀지? 그래서 힘이 생기고, S극은 밀어당겨. 밀지? 그래서 힘이 생기고, SN극은 서로 밀어당겨. 당기지? 힘이 생기고. 와우. 그러고 보니까 이동 방향의 힘이 반대로 생기지. 이동 방향의 힘이 반대로 생기고, 이동 방향의 힘이 반대로 생기지. 이게 공통점이네. 알았지? 그래서 자, 이때 우리는 요거 아까 쇳덩어리일 때 자기장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유도된 자기장. 유도 자기장.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면 엄지가 N극 네 손가락이 졸리 배웠지. 그래서 엄지가 N극 네 손가락 졸리니까 갑자기 졸류가 여기서 이렇게 가. 졸류. 그래서 유도 전류. 없는데 생겼다고 유도 전류. 힘 없던 힘이 생겼어. 그래서 유도된 힘. 유도 기전력. 알았죠? 여기 N극 전류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N극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알았죠? 요렇게 발생해요. 코일에서 엄지가 N극 네 손가락이 전류 휙. 전류 그래서 여기서 휙. 알았죠? 정리해주세요. 그대로 잘 정리해주시고 다 외우세요.
선우야, 그 핸드폰 켜져 있냐? 영상 촬영? 뭐? 혹시 꺼지면 알려줘. 너무 힘들다 아저씨. 아저씨도 이제 얼굴이 애기 티가 사라지고 있어. 너도 나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 좋은 거지, 나이 들어간다는 거. 짠. 그럼 이제 발전기 봐보자. 발전기 있어봐라. 아, 애들. 자, 여기서 해석 하나 더 하자. 이제 완전 어려운 거, 고등학교 수준에서 완전 어려운 거 해석할 때 보자. 여기 지금 보면 코일 외부 자기장, 코일 외부 자기장. 이 누구냐 지금? 자석이지? 그지? 그게 누구야? 자석이지? 코일밖에 자기장은 자석밖에 없잖아. 이때 자석의 방향은 어디가 임극이야? 낫지말 두니까 S근 옆에 N근 옆에 S가 임극 이렇게 와야 되지? 이렇게 되고 있지, 그지? 밑에가 임극이지? 그러면 접근하면 외부 자기장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 효과가 증가하고 있지. 코일 내부 자기장 N극 S극 위에가 N극이구만. 됐지? 자, 똑같이 이 친구 코일 외부 자기장 어때 성리야? 코일 외부 자기장 이게 자석이지? 자석이 N극이 위야 S극 위에 아래야 지금 보니까? N극이 위에. 그지, 위에지. 그러면 코일 내부 자기장은 N극이 어디야 지금? 아래지? 다가오면 효과가 증가해 감소해? 효과가 증가하지. 자, 이 친구 봐보자. 이 친구 코일 외부 자기장 누구야? 자석이지? N극이 어디야? 아래지? 그렇지? 이 친구 멀어져 버리면 효과가 증가해 감소해? 효과 감소해. 그지? 이 친구 자석이 멀어져 버리면 효과가 감소하지. 그럼 코일 내부 자기장은 N극이 어디야? N극이 어디야? 아래다. 자, 봐봐. 효과가 증가하면 둘이 자기장이 어때? 같은 말 반대 방향. 반대 방향. 효과가 증가하면 둘이 반대 방향. 효과가 감소하면 둘이 같은 방향. 이것도 적어놔. 이건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해.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하다. 하나 더 하면 이제 끝이. 그 다음 뒤에 이제 전기 문제로 가자. 선우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고 보니까 선우 지금 3학년이지. 선우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선행할 걸 그랬다. 방학 때. 아직 생각이 있어 없어? 아직은 공부 다 할 생각 없지. 졸업방학부터 하자. 그러면 다 지웁시다. 다 지우고
이번에는 코일의 회전으로 갑시다. 코일의 회전. 짠! 코일이 N극, S극을 중심으로 회전한대. 회전할 거야. 그래갖고 쇳덩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회전할 거야. 이렇게 회전할 거야. 그러면 아까 외부자기장을 먼저 보라 했잖아. 쇳덩어리 밖에 외부자기장 요 두 개 있고 얘가 코일이 이제 회전할 건데 외부자기장 보니까 외부자기장이 자석이고 그 방향은 나침반을 dob으니까 N극 옆에 S극, N극 이렇게 오지. 그지? 그래서 이 방향이고 얘가 회전을 하면은 N극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회전하면 통과자기장이 증가해 감소해.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자기장이 거의 통과 안 하지. 이해가 안 가지? 자, N극이 이렇게 있어. N극이 이렇게 있고 현재는 통과자기장이 거의 없어, 그렇지? 맞지? 근데 통과하면 하나, 둘, 세 개 점점 올 때 통과자기장이 증가하지. 그지?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 친구 효과가 증가한다. 효과 증가. 자, 그러면 유도자기장은 내부자기장은 어떻게 됐어? 내부자기장은 유도되지? 그지? 그러면 증가하면 그걸 도와줄 방향이 있어 아까. 증가하면 내부자기장이 그것의 반대 방향. 알았지? 이게 생성돼. 알았어? 알았지?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그리고 D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로 봤을 때는 A, B, C, D야. 오케이. 저 엄지가 N극 내 손가락이 전류 확 감으니까 A부터 B로 이렇게 전류가 도네. 그지? 오케이. 이렇게 도네. 그래서 전류가 A부터 출발한다. 전류가 A부터 출발해. 전류가 그래서 전류는 그러면 A부터 출발해. 이렇게 됐지. 선우야 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돌면 시계.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그럼 얘가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DCBA가 되지. 그지? DCBA가 되지. 자, 그래서 똑같이 회전해. 회전. 그러면 외부 자기장은 똑같이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돌면 어때? 효과가 어떻게 해? 효과가 돌면 효과가 증가하지. 맞지? 효과 증가하고. 그러면 내부 자기장은 어떻게 돼?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생성돼야 돼. 아까랑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들었을 때 전류가 N극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전류 방향은 여기서부터 내 전류가 DCBA 맞지? 그러면 시계로 돌아, 반시계로 돌아. 시계 방향이네. 오, 야, 얘들아, 좀 어렵네. AB 기준에서는 전류 방향이 바뀌었지만 시계 반시계로서는 안 바뀌었어. 그치? 요상하지? 고등학교 때 심한 문제로 나와. 너네랑 겹쳐. 정리해줘.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회전 때문에 전기 생겼지? 그치? 회전이 전기를 만들었지. 전기 생성. 맞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역학에너지, 회전 역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뀐다. 여기까지 양 정리하고 쉬어라. 이어서 촬영을 하자 얘들아. 촬영을 하자.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철을 움직여주든 자석을 움직여주든 움직이기만 하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애기들이 그 신고 다니는 신발, 그 삑삑이 신발 밟으면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자석 때문에 불빛이 납니다. 알았죠? 그리고 애들 그거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그지? 타고 다니는 거, 그 안에는 구형 자석이 들어있고 여기에 코일이 들어있어서 그거 타고 다니면 바퀴가 회전하면 여기 조류가 생깁니다. 알았죠? 조류가 생깁니다. 자, 여러 발전소 봐봅시다. 여러 발전소 수력발전, 풍력발전, 화력발전. 그래서 이제 그 회전력, 이 회전을 이제 물로 한다. 수력. 알았지? 그 다음에 바람으로 한다. 풍력. 알았죠? 그 다음 열로 하는 거. 열로 회전시키는 게 이제 화력이에요. 알았죠? 그 중에서 이제 화석연료로 한다. 그러면 화력발전. 핵연료로 한다. 원자력. 땅이 열로 한다. 땅의 열. 이거는 지열. 요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짠, 간단히 적어주세요. 책에 다 나왔지? 요거만 하나 적어주면 되겠다, 이거. 지열하고. 원자력만 적어주면 되겠어. 자, 숙제는 183쪽 해오시면 됩니다. 183쪽. 와, 여러분. 잠깐만.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에너지 전환과 보자. 손이야, 힘들지. 야, 오늘 아이스크림 줄까? 아이스크림 먹을래? 손이야, 먹을래? 나도 힘들어. 너네 아이스크림을 주고 내가 수업은 계속 해줄게. 자, 기다려봐, 얘들아. 길을 열고 들자. 에너지 전환과 보전.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힘들어.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전환. 전자기 유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더라.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밥을 먹어. 화학 에너지지. 그러면 열이 나. 열 에너지로 바뀌고, 지금 말하고 있죠. 파동 에너지로 바뀌고,
글씨 쓰고 있죠. 역학 에너지 바뀌고 이렇게 에너지는 전환될 수 있다. 이해됐죠? 에너지 모듈의 법칙.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자 사라지지 않고 그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더라. 별표 전환.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총합은 보존된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보자. 이제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연료야, 연료. 가스, 이제 기름이지. 기름을 넣었더니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열 에너지로 바뀌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고, 비대 에너지로 바뀌고, 소리 에너지로 바뀌더라. 자동차는 연료를 이용해서 주행한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며, 그 외에도 전기 에너지, 자동차 라이트, 조명, 전조등, 라디오 등 각종 전기장치에서 소리, 빛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모든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더라. 자, 근데 모든 에너지의 종점, 모든 에너지의 종점은 열 에너지야, 얘들아. 그렇지? 모든 에너지 종점 열 에너지.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 쓴단 말이야. 그러면 뜨거워지지? 그러면 스마트폰에 충전된 전기가 열로 바뀌지. 자, 그래서 스마트폰 다 쓰면 여러분 핸드폰 불빛 또 결국 열 에너지로 가고, 음파 에너지도 결국 열 에너지로 가고, 파동 에너지도 맨 마지막에는 열 에너지로 가. 자, 그렇게 만들어진 열은 우주로 퍼져. 우주로 퍼진 열은 다시 모을 수 있어, 없어? 우주로 퍼진 열은 여러분 다시 모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결국에는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점은 열 에너지다. 전기 에너지 생산 보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화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얻는다. 전기 에너지 장점. 전선을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지에 저장해서 휴대하고 다니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잠깐 보자. 리튬 배터리. 리튬이 리튬 이온하고 전자로 나눠지고, 알았지?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사용함. 그래서 이걸 우리는 리튬을 이 상태로 화학 에너지라 불러. 리튬 이온은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 적어줘. 타오르는 저 태양 아래. 자, 그러면 충전은 어떻게 되냐? 충전은 에너지가 없는 리튬 이온에다가 전자를 박아버려. 그래서 리튬 됩니다. 이게 충전이에요. 그래서 각종 전기기구를 통해서 다른 에너지를 쉽게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가. 그래서 전기에너지 전환해보자. 선풍기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기밥솥 전기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세탁기 전기에너지가 회전하는 운동에너지로, 전등 전기에너지가 비대에너지로, 스피커 전기에너지가 음성에너지로, 배터리 충전은 이거야. 이 원리.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알았지?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이렇게 바뀝니다. 185쪽 숙제입니다. 응찬아, 몇 분이야, 시계? 17분이야. 그러면 몇 분? 당당 멀었어. 선우야. 끝나려면 당당 멀었어. 그러면 우리는 186쪽으로 가자. 하는 데까지 해야지. 하는 데까지. 186쪽으로 갑시다. 소비 전력.
알아야 되겠다 이거. 2학년 때 배운 거 복습하자. 동찬아 너 지금 2학년이지? 와 너 진짜 근데 선행 빨리 했다. 너 벌써 고등학교 2학년 가고 있잖아. 진짜 와 빠르네. 와 소비 전략 하자. 소비 전략 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저항, 전유, 전압, 전압, 전기에너지, 요렇게 알아야 돼요. 먼저 전화는 진짜 전화 몇 개 있냐?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알았지? 플러스잖아 마이너스잖아.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전화 마이너스 하나 대표적으로 누구 있지? 전자 있지 전자. 잠깐만 먼저 얘네들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먼저 봐보자. 얘네들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 얘를 R 쓰고 얘를 I 쓰고 얘를 Q 쓰고 얘를 V 쓰고 얘를 에너지 E 쓰고 알았지? 단위는 정의 단위는 옴 쓰고 옴이라고 읽고 전류 A 쓰고 암페어를 읽어. Q는 쿨롱을 쓰고 쿨롱이 전하 개수를 말해. 전하 개수. 네, 몇 개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의 전하 개수가 1쿨롱이야. 알았지? 자, 이건 볼트를 쓰고 볼트는 전자 한 개당 이러지. 암페어는 1초 동안 이동한 전자수. 그래서 1초 동안 1쿨롱 이동하면 1암페어야.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는 말 그대로 전기에너지 줄을 쓰고. 자, 여기 봐보자. 요것도 외워야 돼. 10V 3개 있다. 10V 3개 있어, 여러분. 10V 3개 있으면 이때 총 전압은 10V고 총 에너지는 10V 3개당 10V 3개. 개수 대신 2를 써. 그래서 32V가 되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구한 거야? 전압 곱하기 전자수. 전압 곱하기 전자수. 알았죠? 그래서 1줄은 1V 곱하기 1쿨러. 기억이 안 나시면 다 정리해서 외워놔. 다 오르는 저 태양 아래. 피곤해서 점프하고. 발목을 잘못 접질렀나 봐. 무서운 거. 13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지. 성우야, 우리 13분밖에 되지 않았어.
아직 우리 12번의 수업을 더 해야 돼. 아우, 뭐, 발목 아파. 아우, 발목 아파. 아우, 네. 아우, 네. 서두야, 고생만큼. 짠. 그러면 이제 소비 전력으로 가보자. 다 지웁니다, 여러분. 다 지울 테니까. 다 지울 테니까. 소비 전력.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전력은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에너지. 소비한 전기에너지. 영어로 쓰면 전력은 P, 시간은 T, 전기에너지는 E. 단위를 쓰면 와트. 와트 1초 1줄 이렇게 돼. 됐지? 그러면 아까 했다. 1초 동안 아까 1V 곱하기 1쿨롱이었어. 1줄이. 알았지? 그러면 아까 1초분의 1쿨롱이 1A였거든. 이렇게 된다. 됐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그래서 외워야 돼. VIP. VIP다. 됐지요? P는 VIP 외워놔. VIP. 자, 그래서 단위 와트 킬로와트. 자, 예를 들어가지고 2kW는 2 곱하기 킬로 곱하기 와트라서 2 곱하기 1000 곱하기 와트니까 2000W다. 있습니다. 여러분 책 한번 보시면은 1초 동안 20줄의 에너지를 소비하면 1초 동안 20줄을 소비하면은 그러면 1초 동안 20줄 소비하니까 그러면 20W예요. 여기까지 됐지요. 소비 전력과 에너지. 그러면 여기로 다시 와보자. 자, 만약에 어떤 기계가 100W 사용하는데 이 친구를 1분 사용하면은 그러면 전력은 얼마고 전기에너지는 얼마냐? 전력은 단위가 와트니까 1분을 사용하든 2분을 사용하든 와트는 똑같이 100W여야 되고. 알았지? 자, 전기에너지는 이 와트 자체가 1초에 100줄 사용하는 건데 1분이면 60초잖아. 60초 동안 얼마 쓰겠어? 그러면 6000줄 쓰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1초에 100줄 사용하는데 60초 동안에는 6000줄 사용하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두 개 다 알아나? 알았지? 저거다. 두 개 다 알아놓아.
눈부시게 하니 선우야 다 적었어? 네. 잘했어. 선우야 시간 몇 분이야? 18분이요. 아직 멀었어 선우야. 시간이 너무 안 가. 웅찬아 시간이 너무 안 가. 자 그러면 지웁시다. 지우고 또 다음 거로 넘어가 보자. 전력량 소비 전력하고 에너지 설명은 다 했고요. 여러분 책 보시면은 전구가 보입니다. 전구. 전구를 보자. 전구를 보자. 자, 전구.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많은 전기 기구일수록 소비 전력이 크다. 1초 동안 LED 전구 가와 나가 방출한 빛 에너지. 보자. 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가가 지금 열 에너지가 6줄 들어가 가지고 아 그게 아니네. 지금 에너지가 얼마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로 6줄 생겼고 그 다음에 빛으로 6줄 생겼대.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야 돼? 총 에너지가 12줄에 총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지. 총. 자 오른쪽 거 보니까 몇 줄 들어가는 거 모르겠는데 열이 2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빛이 6줄 발생한대. 그럼 몇 줄 들어가야 돼 지금? 8줄 들어가야 되지. 그지?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기계야? 빛을 똑같이 만드는데 얘는 12줄 필요하고 얘는 8줄 필요하니까 누가 더 좋은 기계야? 이 친구가 더 좋은 기계지. 이 친구가 전기세가 더 덜 나오겠지? 똑같은 빛을 만들 때 들어간 전기가 적으니까. 자 그럼 봐보자. 나 투입 전기가 작을수록 같은 빛을 만들 때 투입 전기가 적을수록 좋은 전구다. 알았지? 또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친구 좋은 기계, 안 좋은 기계? 안 좋은 기계지. 전구는 열이 목적이야, 열이 목적이 아니야? 열이 목적이 아니지. 자 그래서 열이 목적이 아닌 기계에서 그러면 전열기는 열이 목적이니까 그런 거 빼고 저런 거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 맞지? 열이 목적이 아닌 기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기계다. 이해했어? 알았죠?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리해주세요. 문찬아 22분이다. 만약에 186쪽을 끝내버리면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전력량 합시다. 알았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필기도 다 하시면은 좀 쉬시면 돼요. 좀 쉽시다.